58세 대기업 부장으로 명예롭게 은퇴. 주변의 부러운 시선, 그동안 쌓아온 경력의 자부심,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순간.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났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파산이라는 단어가 삶을 덮친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은퇴는 더 이상 황금빛 휴식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 없이는 생존의 문제로 돌변한다. 금융 시스템의 복잡한 덫,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돈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은퇴 후 삶을 지킬 수 있을까? 이 글은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 본론 금융 시스템의 진실과 은퇴 삶의 현실. 1. 은퇴 준비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다. 돈을 모으는 동시에 그 돈이 시간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예기치 않은 변수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한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복잡하고 은퇴자들에게는 때로 불친절하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DC형을 받는다고 치자. 이 돈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고 나누어 받자니 생활비로 빠르게 소진된다. 게다가 은퇴 후 의료비, 자녀 결혼 비용, 혹은 갑작스러운 경제위기 같은 변수는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다. 한국의 5060대 은퇴자들은 평균적으로 2억 3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다고 하지만 이 돈은 2030년의 노후를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50만 원. 그런데 인플레이션과 의료비 증가를 고려하면 이 금액은 매년 35%씩 뛴다. 10년 뒤면 250만 원이 400만 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저축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제는 금융 시스템이 이런 현실을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은 고금리 대출 상품을 권하고 보험사는 복잡한 연금보험을 팔지만 정작 은퇴자들에게 맞는 단순하고 투명한 솔루션은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퇴직금을 잘못 투자하거나 빚을 갚다 자산을 잃고 결국 파산의 늪에 빠진다. 2. 금융 시스템의 덧빚과 파산의 악순환.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연봉 1억을 받던 사람도 은퇴 후 빚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 왜? 은퇴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월 8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월 2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끌어다 쓸 가능성이 크다.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혹은 사채까지. 금융 시스템은 이런 빚을 쉽게 내주지만 갚는 건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다. 특히 한국의 대출 문화는 은퇴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 은행은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5% 금리에 1억 원 대출을 받으면 매년 500만 원의 이자만 내야 한다. 생활비로 300만 원을 쓰고 이자를 내면 원금은 손도 못 댄다. 이렇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자산을 팔거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 금융 시스템의 또 다른 덫은 투자 사기다. 은퇴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꿈꾸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에 끌리기 쉽다. 하지만 이런 상품의 80% 이상은 원금 손실 위험이 크거나 심지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2022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투자 사기로 잃은 금액은 연간 1조 원에 달한다. 은퇴 후 자산을 지키려면 금융 시스템의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3. 사례를 통한 교훈. 현실에서 배우다. 은퇴 후 파산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준비 부족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맹신이다. 아래는 실제와 유사한 가상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사례 1. 김 부장, 퇴직금을 날리다. 김철수 58세, 가명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일하고 퇴직금 3억 원을 받았다. 그는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친구의 추천으로 고수익 펀드에 2억 원을 투자했다. 펀드는 1년 만에 50% 손실을 냈고 김 씨는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결국 신용카드 빚 5천만 원을 졌다.
결국 그는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해야 했다. 교훈 고수익 투자엔 높은 위험이 따른다. 은퇴 자산의 70% 이상은 안정적인 자산의 예금, 국채에 배분하고 나머지만 리스크가 있는 투자에 넣어야 한다.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땐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상품의 위험도를 확인하자. 사례 2 박 사장, 대출의 덫에 빠지다박 명의 60세, 가명씨는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열었다. 초기 자금 1억 원은 대출로 충당했는데 카페는 2년 만에 문을 닫았다. 대출 이자는 매달 400만 원씩 나갔고 박 씨는 퇴직연금을 까먹으며 버텼다. 결국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5년간 월 15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교훈 은퇴 후 사업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대출로 시작하는 사업은 실패 시 파산으로 직결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최소 2년간의 운영비를 자산으로 확보하고 소규모로 시작해 리스크를 줄이자. 사례 3 이 과장, 준비로 삶을 지키다 이민수 62세, 가명씨는 은퇴 전 10년간 철저히 준비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60%를 저축은행 예금에, 30%를 ETF에, 10%만 주식에 투자했다. 은퇴 후엔 소규모 강의로 월 100만 원을 벌며 생활비를 보탰다. 의료비를 대비해 민영보험도 유지했다. 그는 지금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 교훈 은퇴 준비는 다양화와 꾸준함이 핵심이다. 자산을 분산 투자하고 소규모 소득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또 의료비 같은 큰 지출을 대비해 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다. 4. 은퇴 후 삶을 지키는 실천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퇴 후 삶을 지킬 수 있을까? 금융 시스템의 덫을 피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보자. 자산 분산 퇴직금이나 자산의 70%는 예금,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20%는 ETF나 펀드, 10%는 주식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라. 절대 한 바구니에 모든 돈을 넣지 말자. 소득원 창출 은퇴 후에도 소규모 소득이 필요하다.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작업 등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방법을 찾아라. 월 50만 원이라도 있으면 빚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출 경계 은퇴 후 대출은 최대한 피하라. 특히 신용카드 할부나 리볼빙은 이자율이 20%에 달할 수 있다. 꼭 대출이 필요하다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우선 고려하라. 금융교육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같은 기관의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투자 상품의 위험도를 읽는 법, 세금 계산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비상금 준비 최소 1년치 생활비 약 3천만 원을 비상금으로 따로 보관하라.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가족 행사에 대비할 수 있다. 5. 금융 시스템과의 싸움 개인의 힘으로. 금융 시스템은 개인을 보호하기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은퇴자들은 이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은행 직원의 추천을 맹신하지 말고 투자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읽자. 또 주변의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를 참고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 전 10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40대부터 노후를 생각하면 50대에 자산을 불리고 60대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다. 하지만 이 챕터가 행복하려면 금융 시스템의 진실을 직시하고 치밀한 준비로 무장해야 한다. 김 부장, 박 사장, 이 과장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이자 희망을 준다. 빚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한 걸음씩 준비하자.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금융 시스템이 우리를 속이려 해도 우리는 지혜와 준비로 그 시스템을 이겨낼 수 있다.